이제 오늘로 진해를 끝내자. 그리고 다음에는 한번 파리대왕 정도 해볼까? 싫어. 파리대왕, king of Paris. 그 파리가 아니지. 그럼 파리 대왕이야? 아빠가 아재 개그를 친 거야. 자, 눈이 완전히 멀었습니다. 그래요, 에드워드 씨의 눈이 완전히 먼 것입니다. 눈이 멀다. 그러니까 장님이 됐다는 소리야. 블라인드. 그러니까 눈이 멀다. 안 보이게 됐다는 뜻이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펀딘에 계십니다. 예전에 잠시 펀딘에 대한 소개가 나왔었어. 거기가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그 벌사를 거기 보내서 죽일까 하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했던 곳인데, 로체스터 거기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제 로체스터가 그 죽을 생각으로 갔다는 의미이기도 해. 자, 펀딘장에 갔다. 적절치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 집터 탓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갈 일이 없었는데 여기로 갔다. 즉 이제 로체스터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뭐 죽을 생각으로 여기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로체스터 집이 불탔지. 그 안에 보석이나 뭐 이런 게 다 불탔겠지. 근데 그게 로체스터 재산의 몇 퍼센트나 될까? 로체스터 재산 30%그 정도 주면. 그럼 나머지 70%는 다른 것에? 로체스터 재산의 가장 큰 거는 뭘까? 아버지의 재산? 땅이야. 응.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고 거기 수확물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비록 손필드가 불타면서 로체스터 재산이 많이 사라졌겠지만은 그래도 로체스터 재산은 여전히 반 이상은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로체스터가 런던에 있는 은행에서 이제 그 보석들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귀중한 것들은 런던에 있을 거야. 런던의 은행에. 그리고 로체스터의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은 그러니까 땅, 이게 중요해. 즉 손필드를 잃어버리고 손필드 안에 있던 보석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갔겠지. 하지만 여전히 로체스터 재산의 절반 이상은 남아있다고. 즉 여전히 로체스터가 제인보다 돈이 많아. 제인은 2만 파운드 받았는데 4분의 1씩 나눠주다 보니까 5천 파운드밖에 없잖아. 로체스터는 자기 그 5만, 그 다음에 이제 버사가 3만. 거기다가 또 로체스터는 이제 유럽에 별장도 많이 지어놨거든. 그러니까 절반이 사라졌다라고 해도 여전히 4만이라고. 즉 로체스는 아직도 짱짱하게 부자야. 자,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내 주인 에드워드 팩스 로체스터 씨였다. 아니 그래, 왜 아직까지도 주인이라고 부르냐고. 그 모습이 학대를 당하거나 쇠질에 묶여있는 야생 짐승이나 새를 연상시켰다. 이게 제인을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지배해 줄 수 없는 로체스터는 로체스터가 아니다. 그래서 제인이 로체스터를 다시 만나서 처음에 하는 것은 로체스터를 약을 올려가지고 다시 로체스터가 옛날의 그 거친 성격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야. 이상하지. 로체스터가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재산을 잃으면서 이제 좀 사람이 착해졌거든. 근데 쟤는 다시 옛날의 그 괴팍한 더러운 성격으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해. 왜냐하면은 제인에게 이 온순한 로체스터는 로체스터가 아니야. 예전처럼 자신을 강한 힘으로 지배를 해야 돼. 근데 독자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눈이 멀어 사납기 그지없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나라는 사람을 모르시는 것이다. 나는 슬프긴 했지만 그 슬픔엔 기분 좋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왜 제인은 슬픔 반, 기쁨 반을 느낄까? 자, 보성이 어떤 감정이 이해가 돼? 제인이 지금 느끼는 슬픔, 기쁨. 슬픔.
그럼 기쁨은 왜 저기 들어가 있을까? 제인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다? 제인이 로체스터와 결혼하려고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다? 아, 벌써. 벌써 죽었지. 어. 자, 그럼 기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쁨일 거야. 그게 기쁨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신분이 아닌데? 로체스터가 언제 자기를 버리고 유럽으로 다시 또 도망갈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도망 못 가지.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거기에 기분 좋은 희망이 섞여 있는 거야. 즉, 우연히도 벌사는 자기가 희생해서 제인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간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 지금 여기에서 제인에게 딱 좋은 상태지. 완벽한 상태잖아. 제인이 이걸 위해서 뭘 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자, 이 결과를 만들어진 게 누구지? 신? 신이 그냥. 벌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줬지. 그냥 네이처. 근데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은 벌사잖아. 응. 벌사가 자기가 희생하면서 로제스를 인간 만들어줬잖아. 응. 근데 왜, 그, 제인이 다 가져가지? 그러니까, 벌사는 자기가 희생해서 제인 좋은 일을 시켜주고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인이란 목적을 위해서 벌사를 도구로 쓰고 버린 거야. 게다가 소설은 이래서는 안 돼. 소설은 주인공이 자기가 한 행동으로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해야 돼. 근데 그냥 신이 기적을 일으켜줘가지고 와봤더니만은 벌사가 자기 한 목숨 희생해서 싹 다 정리해줬어. 제인은 뭐 했냐고. 아니, 제인이, 지 힘으로 2만 파운드 벌었나? 얼마나 좋았어. 그냥 밥이지. 진짜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이 그냥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고 준 거 아니야. 제인 아무것도 안 했지. 응. 여기서, 제인이 로체스터 인간 만들었나? 어. 제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신이, 자,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너 이제 돌아가거라 하고 돌아와 보니까 딱 밥상이 차려져 있어. 그리고 참 우연하게도 제인에게는 완벽한 상태야. 로체스터는 이제 착해졌지. 그리고 어디로 도망 못 가지. 벌사는 죽었지. 그러자 이제 제인은, 내가 로체스터님의 정식 부인이 될 수 있겠구나. 입맞춤, 키스부터 생각한다. 그래서 로체스터가 목말라니까 제인이 냉큼 이제 문을 닫아준다. 이제 실수는 뭐 진도랑 뭔가 별로 생각 없어. 없었을 거야. 게다가 이제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물 닫아주는 게 누군지도 몰라. 몰라? 근데 제인 목소리를 듣고, 제인 목소리인데? 이런 젠장. 대체 웬 망상이 닥쳐오는 거야. 대체 무슨 달콤한 광기가 엄습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 제인이요? 당신 대체 누구요? 이건 그녀의 몸인데, 그녀와 크기도 똑같아. 크기도 똑같다라는 건 조금 그렇다. 당연하지. 그리고 목소리도 그녀의 목소리지요. 주인님, 이렇게 다시 주인님 곁에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제네어, 제네어라고. 사랑하는 주인님, 제네어입니다. 제가 주인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 왜 자꾸 주인님이라고 부르냐고. 자,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이 독립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인님, 이제 저 자신의 주인은 바로 접니다. 이 문장이 이상하지 않나? 주인님, 이제 저의 주인은 저예요. 왠지 뭐 독립 그런 느낌 나는데. 그런데 그럼 왜 로체스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냐고. 주인님 제 주인님 저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예요, 주인님.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나의 주인이 나라면 로체스를 주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
그냥 로체스터 씨, 그냥 로체스터라고 부르는, 로체스터 이제 자신의 주인 바로서입니다. 뭐 로체스터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페어팩스님도 괜찮은데 아니 주인님 나의 주인은 나예요. 주인님. 게다가 아빠가 그 이 소설을 해석하면서 오래 고민했던 게 아니 어차피 제인이 안 쓸 건데 왜 제인이 유산을 물려받았지? 어차피 제인은 안 쓰잖아. 혹시 제인의 꿈이 뭐였는지 기억나? 학교 그거는. 제인은 자기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교장이 되는 거였지. 응. 만약에 2만 파운드 유산이 없이 제인이 돌아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제인은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야. 그지? 근데 2만 파운드라는 재산이 중간에 끼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인은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로체스터에게 돌아오게 돼. 즉, 제인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자유의지, 그냥 어떤 억압도 받지 않는 그냥 자신의 판단으로 다 포기하고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로체스터에게 돌아온 거야. 이해되겠어? 응. 즉 2만 파운드라는 재산은 제인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조차 포기하고 로체스터에게 돌아왔다가 된다고. 제인 자유의지로. 자, 반대만 안 하시면요. 주인님은 이웃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가사 관리인이 되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가사 관리인은 이제 원문에서는 하우스키퍼다. 하우스키퍼를 영어 사전에 넣어봐. 가정부야. 여기서는 좀 마일드하게 번역했는데 가사 관리인이 아니야. 가정부가 되드릴 거예요. 가정부 뭔지 알지? 메이드. 응. 그러니까 제이는 자기도 충분히 돈도 있고 교장도 될 수 있지만은 나는 내 학교의 교장이 되는 것보다 당신 가정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돌아왔다고. 어때? 제이는 얼마나 독립적인 여성인가? 0%? 5%? 뭐, 5% 정도. 그래도 어떤 제인이 자기의 진정한 행복이 이거다라고 발견했으면은 꿈도 포기하고 이렇게 오는 건 이해는 돼. 근데 정말 작가는 남녀 평등을 위해서 이 소설을 썼을까? 여자가 자기 꿈도 포기하고 남자의 가정부가 되고 싶어서 막 빌고 있어. 이게 정말 남녀 평등 소설일까? 그러니까 보성이 언제 한번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봐. 기존의 해석이 어떤가? 제인 독립적인 여성, 저항으로 뭐 자기 운명을 쟁취한 여성. 심지어 일본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면은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딸에게 권하는 소설 1위. 응?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권하는 소설 1위 제인이야. 이걸 읽고 어떻게 용기가 생기지? 딸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권하는 소설 용기를 얻으라고. 누가 딸인데? 누가 부모인데? 아니 일본의 아빠 엄마들이 자기 딸에게 권하는 소설 1위 권해주는. 근데 이걸 읽고 어떤 용기가 생기는 거지? 나는 내 꿈도 포기하고 좋아하는 남자의 가정부가 될 거예요. 뭐 그런 거? 자, 마음을 괴롭히는 구석도 없었고 그와 즐거워 쾌락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억제할 필요도 없었다. 즉 제이는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그냥 나는 순수한 내 자유의지로 내 꿈을 포기하고 로체스터의 가정부가 되고 싶다 라고 돌아온 거야. 근데 왜 여기서 제이는 그냥 로체스터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왜 가정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인도 로체스터가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 제인이 기뻐하는 것에는 이제 벌써가 없구나. 그럼 내가 정식 부인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기대도 담겨 있잖아. 근데 왜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말하지 않고 가정부가 되드릴게요라고 할까? 복선? 응? 복선? 소설 다 끝나가는데 복선은 무슨 임마? 아니 복선. 복종.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거는 아주 무례한 짓이야. 그러니까 제이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로체스터님이 이제 그 나를 이제 결혼하자고 이렇게 해주겠지. 즉 그 결혼에 대한 판단을 로체스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감히 남자에게 청혼할 생각을 못해.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정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로체스터님이 알아서 자기를 이제 그 아내로 올려주겠지. 그렇게 그림을 모르면 만드는 거야. 응? 모르면 아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빠를 붉은 방에 가두는 거지. 아니야, 붉은 장롱에 가둘지도 몰라. 붉은 화장실. 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가. 그는 내게 먹고 살아갈 아무런 방편도 마련해주지 못했는데 자신을 그렇게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었으며 내 의도를 자신에게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인이 썸필 떠날 때 제인 생각을 로체스터에게 말했으면 로체스터가 곱게 보내줬을까?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로체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로체스는 제인의 도움을 안 받으면 생존이 불가능해. 지금 존의 아내가 로체스를 도와주고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 언제 도망칠지. 그러니까 지금 로체스터는 만약에 자기가 살려고 하면 제인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는 순전히 당신을 사랑했고 소중하게 당신을 사랑했고 그런데 돈도 많은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저 공기 나쁜 곳에서 환경 나쁜 곳에서 저 그 장년이 된 로체스터를 누가 돌봐주려고 하겠어? 그럴 사람은 제인밖에 없을걸? 왜? 만약에 존과 지금 이제 하인 두 명이 있는데 존과 존의 아내 만약에 어느 날 이제 보석 갖고 도망쳐버리면 그럼 로체스터는 밥은 어떻게 먹지? 물은 그러니까 지금 로체스터 입장에서는 절박하게 제인을 잡아야 돼. 나에게 자신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 전부가 애인이거든. 정말 없었나? 우리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 솜피를 떠나던 그날 정말 로체스터 그런 얘기 안 했나? 자기 애인이 돼달라고 비록 자기에게 아내가 있지만은 자기 애인이 돼달라고 로체스터가 정말 얘기 안 했었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즉 마치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당신이 고생하지 않도록 재산도 주고 곱게 보내줬을 거다. 난 정말 못 믿겠는데. 그럴 리 없는데. 저렇게 착한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벌써 이 셈으로 로체스터가 착해졌어. 지금은 착해졌어. 그런데 제이는 로체스터 착해지기 훨씬 전부터 로체스터님은 상냥하다, 친절하다, 낭만적이다 했었잖아. 그는 비록 절망 상태에 빠져 자신이 난폭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었고 내게 애틋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폭군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제인 어깨 잡고 흔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제인 보고 떠나지 말라고 제인 어깨 잡고 흔들었었잖아. 언제? 그 손필드 떠나는 날 막 로체스터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인 어깨 잡고 막 흔들었었잖아. 기억 안 나는데. 다시 읽어봐 임마. 자 그리고 뭐 신존 얘기를 한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어디가 신존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쪼잔한 놈 같던데. 그러자 이제 로체스터는 자 여기서 로체스터가 사람이 변했다는 게 드러난다. 당신 신존을 사랑하고 있구려. 가시오. 가서 신존과 결혼하시오. 당신의 행복을 찾으시오. 이제 로체스터가 인간되었다. 돌사가 로체스터를 인간으로 만들어놨다. 붉은 방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붉은 방이 효과는 있는 모양이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로체스터 인간되잖아. 진이어도? 제네오도 어렸을 때 막 반항하다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래도 뭐 좀 반항은 했구나. 그저 쌍꺼풀이 안 터뜨렸잖아.
벌사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길들이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안 길들여진 거지. 그래서 미친 걸지도 모르고. 그런데 자 보자고. 계속 로체스터에게 반항한 벌사는 비참하게 자살했지. 음, 그런데 로체스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복종하는 제이는 행복해지지. 그럼 이걸 통해서 작가는 당시의 여성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노천? 그러라는 거겠죠, 아마. 로체스터의 폭력에 저항했던 볼사는 비참하게 자살하고, 로체스터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제이는 행복해지니까. 아마도 작가의 의도는 여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겠지. 왜? 그거는 뭐 작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 그냥 근데 작가의 작가는 남자야. 여자지, 샬롯 브론테. 난 그게 가장 이상해. 이해 못하는데? 여자가 있음. 종종 그런 여성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성인데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성들이 있어. 반대로 또 남성인데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남성들도 있고. 뭐 그래서 참 사회가 복잡한 거지. 근데 하여튼 여성인 샬롯 브론테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남성에게 저항하지 말고 남성에게 순종하면서 남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그게 여성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자, 보자고. 자, 그는 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죠. 어디가 훌륭하고 어디가 위대하냐고. 하지만 냉혹해요. 그거는 동의한다. 냉혹하다. 아이스콜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안 사랑해요. 제 온 마음은 주인님의 것이에요. 주인님의 소유물이에요. 아까는 지는 지 거라며. 지 주인은 지라며. 나는 적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하겠어, 제이. 나와 결혼해주겠어. 네, 주인님. 당신이 손을 잡고 인도해줘야 하는 가엾은 눈먼 남자인데도 말이오. 네, 주인님. 인도? 저기 이제 인도는 이제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 근데 그 인도 같잖아. 그러니까 국가. 단어는 같아. 근데 그거랑은 달라. 그 한자가 달라. 그래서 이제 제인이 바라던 대로 됐다. 제인은 가정부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로체스터가 아니요. 당신은 내 아내가 되주시오. 결국 이제 제인은 로체스터의 정식 부인이 된다.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야말로 제게서는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손필드 선과 비교해보자. 여자는 부엌에서 양말이나 깁고 파이나 굽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했었지. 이제 제이는 말한다. 당신을 위해서 양말이나 굽고 파이나 굽는 게, 양말을 굽는 게 아니지. 양말이나 깁고 파이나 굽는 게 제게 최고 행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 정말 제이는 독립적인 여성인가? 5%. 정말 이 소설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가? 5%. 앞으로는 두 번째 거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내 불구의 몸을 참고 견디는 일도 있어, 제인. 그런 일은 제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혼자 힘으로 오만하게 사실 때보다 제가 주인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제가 주인님께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오히려 주인님을 더 사랑해요. 이제 도망 못 가거든. 로체스가 멀쩡했을 때는 언제 도망갈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더 사랑하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 가장 원했던 거. 로체스터는 이제 24시간 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제인이 가장 원하던 거지. 제인 물도 줘. 제인 산책 가고 싶어. 제인 밥도 먹여줘. 그리고 로체스터는 회개한다. 자, 헬렌과 대화하면서 제인이 이제 기독교를 배운 것처럼 이제 로체스터도 제인에게 구원받으면서 다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신을 믿기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가슴이 지상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벅차오르고 있어. 난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얘기를 한다. 며칠 전 내가 허공에 대고 제인 하고 외쳤었어. 그걸 제인이 들었었지.
그리고 제인이 왜? 제가 갈 때는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또 신이 로체스터에게 들려줬다. 근데 왜? 왜 지인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제인을 외쳤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신이 기적을 일으켜서 제인에게 들려줬다는 거야. 그리고 또 제인의 목소리도 또 로체스터에게 들려줬다는 거야. 야, 신이 제인에겐 참 잘해주네. 요 반만이라도 볼싸게 잘해줬었으면 어땠을까? 보서가 뭐 잘못했지? 뭐, 보서가 뭐 잘못했을까? 뭐 이 소설에서 잘못한 거는 볼사는 그 식민지 여성이지. 그리고 이제 따라서 아마도 이제 올바른 크리스찬은 아닐 거고.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자메이카에 가면은 거기 원래 있던 종교랑 섞이거든. 변형이 돼. 아마도 작가는 그것도 이제 그 오리지널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 자, 로체스터가 기도를 드립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로체스터는 회개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난다. 응? 새롭게 태어난다? 아니, 그건 정신적으로, 그럼 아기 은유적으로, 되잖아. 은유적으로 독자 여러분이시여, 나는 그와 결혼을 했다. 즉, 제이는 이제 정식으로 페어팩스 부인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잠시 잊었을 텐데, 자, 아델러, 기억나지? 아, 아이는 곧 새로운 학교에 정착했고, 그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부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건전한 영국식 교육에 의해 아이가 지니고 있던 프랑스식 결함도 상당 부분 교정이 되었다. 작가는 혹시 또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프랑스를 다시 한번 이제 욕한다. 왜? 저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프랑스식 결함이 건전한 영국식 교육에 의해 개선되었다. 왜 여기서 프랑스식 결함이고 건전한 영국인데? 이제 나는 어느덧 결혼생활 10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치며 함께 산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여성을 가정의 천사라고 해.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온통 희생하는 엄마. 이런 여성을 이제 그 가정의 천사라고 불러. 엔젤 인 더 하우스. 내 엄마 아니거든. 아빠 와이프도 아니거든. 그럼 저 사람은 누구? 자, 나는 나라 신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 비교해보자고. 썬필드 3층에서 남성과 여성은 대등하다. 여성은 부엌에서 요리나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제인이 이제 나는 로체스터를 위해서 파이를 구우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라고 외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도 결코 지루해한 적이 없고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일도 결코 지루해한 적이 없었다. 이게 가정의 천사다. 자신은 없어.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 자식도 있어? 제인에게 자식 요때쯤은 한 둘 정도 있을걸? 왜? 결혼했으면 당연히. 왜? 로체스터가 눈이 안 보이고 한쪽 팔이 없어졌다고 해서 고추까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 자, 가슴은 아팠지만 그를 위해 하는 동사에는 너무나도 뿌듯하고 짜릿한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봉사를 괴로운 수치로 여기거나 자신의 길을 죽이는 굴욕으로 전혀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장했다. 제인, 책 읽어줘. 제인, 밥 먹여줘.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시중과 도움을 받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와, 만약에 아빠가 이랬으면 내가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와이프, 나 이거 좀 해줘. 그럼 붉은
그와 나는 런던으로 갔다. 자, 로체스터가 이제 회개했었지. 응. 그지? 그러자 신이 로체스터 눈을 다시 보이게 해준다. 에? 그러니까 즉 이제 로체스터도 이제 제인처럼 신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즉, 이 작품에서 신은 기독교도들에게만 관대하다. 그럼 또 도망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제 팔. 그리고 이제 눈이 완전히 보이는 건 아니라 어렴풋하게 이제 보일 정도. 결국 그는 한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사물을 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소설의 가장 마지막 장면. 신존에 대한 얘기다. 끝으로 신존 리버스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는 결국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운명을 부과한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 굳건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에너지와 열정과 진정으로 넘쳐나는 그는 자신이 인도하는 민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인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 그런데 인도인들을 인도한다고? 자신이 인도하는 민족, 그게 인도잖아. 인도인들을 인도한다고? 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인도인들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인생 행로를 깨끗이 치워주고 향상시키고 있다. 인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는 그걸 방해하는 교리와 카스테도의 편견들을 베어 넘어뜨리고 있다. 그걸 혹시 이제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만약에 저 인도인 친구 있지? 한번 물어봐봐. 아니, 사우디잖아. 어? 사우디. 아, 인도가 아니고 사우디야? 어. 좀 외모가 비슷비슷했어. 자, 어때? 이 모습은 자, 제이에게 자기와 결혼하자고 막 괴롭히던 그 찌질한 남자의 모습이야? 아니면 영웅의 모습이야? 영웅전 같은데? 영웅의 모습이지. 그런데 이제 편지를 받아보니까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왜 대륙 간에 이렇게 할 때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는 이미 면역이 생겼는데 이쪽 대륙에 있던 사람은 면역이 안 생겼을 수도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면역 안 된 세균들이 병균들이 이렇게 전염돼가지고 전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존이 인도에 가서 병에 걸린 모양이다. 죽는다? 음.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편지 다음에는 낯선 필지로 쓰인 편지가 도착하여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마침내 주님의 기쁨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 즉 이제 헬렌처럼 죽었다. 예. 에이, 다른 사람 죽음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저녁 올 것이란 걸 안다.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공포도 신존의 마지막 순간을 침울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의 정신은 구름이 뀌듯 활짝 갤 것이다. 뭐 영웅의 모습이지. 그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것이다. 그의 희망은 확실할 것이다. 그의 신앙은 확고부동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 자신의 말이 보증하고 있다. 내 주님께서 내게 이미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매일같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여 임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난다. 자, 여기까지가 제 내용이다. 재밌지? 이제 끝났다. 소설 한번 읽어봐봐, 보성이. 힘들어. 어이헤헤.